네, 지난 2월 4일 날 발표됐던 부분을 이제 그대로 이제 또 본지구 지정까지 이제 왔습니다. 물론 그 사업 속도가 얼마나 또 빠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입주율도 얼마나 되고 실제적으로 이게 주민 편의나 인프라 구축도 얼마나 빠르게 또 만들어지느냐 이게 다 가장 큰 관건일 텐데요. 1차적으로는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은 시간이 단축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간에 이제 과정들을 조금 압축해서 실제적으로 실입주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앞당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말 그대로 이제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본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떻게 지정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 전략이 어떤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21년도 2월 4일 날 발표된 이제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서 2025년도까지 대도시에 83만 가구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게 그때 발표가 됐던 내용이고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만 32만 가구, 수도권 지역까지 따지게 되면 61만 가구고요. 5대 광역시까지 해서 22만 가구 해서 총 83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이 한 70에서 80%, 공공자가나 공공임대가 20에서 30% 정도 혼합으로 공급하겠다. 민간 공급이 아니라 이제 공급입니다. 그래서 주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뭐 다기능 임대주택을 정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도시 재생, 또 주택 공급, 그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신규 지정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현재 대도시권에 공급 가능한 주택을 현재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2월 4일 발표됐던 거고요. 그 중에서 사업별 요약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행 수용 방식이라든가 토지주 우선 공급 이렇게 별도로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실제로 입지 유형별 복합이라든가 특화 개발 사업을 신설을 한다. 이 안에는 역세권과 준공업, 저축 노후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를 신설해서 이제 역세권 고밀도 지구를 만들어 주고요. 그만큼 공급량도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가 건축 인센티브 이런 것들 부여하겠다. 그다음에 현재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주거산업 융합지구, 이제 산업과 병목이 된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도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저축 노후단지는 이제 1만 평방미터 이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그래서 용적률 또는 도시 건축 인센티브 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중공업 뭐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별도로 다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현재 실제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3년 한시입니다. 3년 한시기 때 2024년도까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간 총 서울에 11만 7천 가구, 경기 인천 지역에 3만 가구,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에 4만 9천 가구 해서 총 19만 6천 가구 정도로 공급하겠다라고 내용의 큰 틀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얼마만큼 현재 공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의 평균치도 나와 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공급량이라든가 공급 목표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3080 도심 복합 사업, 그중에 이제 법 시행 후에 100일 만에 본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래서 증산 4구역 등에서 7곳, 10,000 가구 정도로 최초로 지정했다. 근데 증산 4구역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상황에서는 외지인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산구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돈을 쫓아서 오는 투기 세력들의 많이 이쪽 지역에 매입을 많이 거듭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 말에 사전 청약을 하고 이제 2023년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3분의 2 이상 동의한 지역이 26곳에 3만 6천 가구 정도 되고요. 내년에 5만 호 정도로 별도로 또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제 7군데 봤을 때는 증산 4구역이라든가 동작구 신길 2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양쌍문역 동측, 그다음에 쌍문역 서측이라든가 부천 원미 이렇게 해서 총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로 봤을 때는 현재 9,600가구 정도, 한 10,000 가구 정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입주 한 2, 3년 잡게 되면 2025년도나 26년도는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더 빠르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3080 도심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80이라고 하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후보지는 총 172군데입니다. 그래서 공급 호수가 44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도심 내 후보지, 도심 내에는 157개소가 되고요. 거기 도시 복합 사업이 현재 65군데, 공공정비 사업이 35, 소규모 정비 사업이 57 정도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별 분야, 사업별 현재 성격이 다른 그런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하면서 현재 도심 내 후보지가 157곳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공공택지가 15군데. 그래서 단기 공급이나 신축 매입 등을 통해서 또 공급 보수를 빨리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별로 봤을 때도 서울,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 이건 대도시권에 이제 공급이 집중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에 100곳에 9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말씀드린 7곳이 먼저 지정된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 11곳에 15,000가구 정도, 경기 지역은 29곳에 35,000가구, 지방광역시가 17곳에 21,000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현재 실제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나 그 지역의 특성, 또 현재 개발 속도, 또 현재 주민들의 동의율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입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구역 현황이 26곳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탄력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역사권 9곳 정도는 연신내역, 쌍문역부터 해서 방학역, 상문역, 서측 이쪽 지역들이 대부분 다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먼저 지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본 지구로 지정된 후에 추가적으로 또 그 주변이라든가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추가로 또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복합사업 절차가 실제적으로는 보통 한 이제 그 정비사업 같은 게 지구 지정한다면 보통 한 13년 정도 걸리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13년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 청약이라든가 현재 분양까지 또 현재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굉장히 단축시키고 시간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 지정 후에 분양까지 약 2.5년, 2년 5개월 정도 걸린다. 거기에 사전 청약까지 1년 단축하고 지구 지정 후에 1년 5개월 만에 분양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만큼 짧아진 속도만큼 그 지역에 공급이 된 속도들이 얼마만큼 더 빠르게 눈에 보이게 진행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현재 증산이라든가 현재 서울 지역, 경기 지역 한 군데까지 따졌을 때 전체로 보게 되면 서울 지역 증산이 가장 큽니다. 4,100가구 정도 되고요. 신길동이 현재 1,300가구 정도, 방학역이 400가구, 연신내역이 427가구, 그다음에 쌍문역 동측, 서측 따졌을 때 한 1,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증산동 쪽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투기라든가 아니면 뭐 실거주 여건도 그중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외지인들이 60% 비율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실제로 실거주민들의 어떤 외지인들의 투자 때문에라도 조금 실망감을 좀 많이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주에는 기본에 이제 공공주택 사업과 달리해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이라든가 또 신축 아파트로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파트 한 채를 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 재편이라든가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 복합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19만 6천 가구 정도를 현재 5년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수치들은 대부분 다 부지 확보 기준입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는 2022년도, 2023년도에 예상되는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시행 성과라든가 아니면은 부지 확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로 얘기한 대로 19만 6천 가구, 20만 가구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 사업 속도를 빨리 높이고 뭔가가 현재 진행되는 속도가 정말 빠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집값 자극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리하겠습니다.